발음, 반갑습니다. 발음공부연구소 도도대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그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험을 쳐야 한다거나 유학이나 이민을 가야 한다거나 해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수능 시험만 놓고 보면 외국인도 틀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영어 공부라고 비판하면서 학교 영어 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 영어 교육 전반에는 틀림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 영어와 학문적 영어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오는 실용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2년을 영어 공부해도 외국인과 대화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이러한 것이죠. 이 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그 중에서도 제1강대국의 언어인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되었죠. 그래서 해마다 많은 돈이 영어 교육에 쓰여지고 있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영어라는 언어에 너무나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위기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위기감으로 돈을 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라는 미국이라는 사대주의에 너무 편승해 평생 한마디도 사용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해외여행에서 고작 몇 마디만 나누면 되는 영어를 두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영어를 배우는가? 외국 여행 가서 간단한 주문이나 숙박 문의를 하기 위한 영어인가? 아니면 수능 시험을 위한 영어인가? 아니면 무역을 위한 영어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오케이 말고는 쓸 일이 없는 그 영어에 괜히 주눅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드나 영어 회화를 자막 없이 유려하게 듣기 위해서는 미드 한 편의 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본다거나 1, 2년의 시간을 영어에 투입한다고 해도 사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그 나라만의 어떤 뉘앙스와 그리고 외워야 할 기본 생활 문장들만 해도 엄청나죠. 뭐 관용구 같은 것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익숙해져야 하는데 사실 현지에서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영어 정도라면 간단한 학습만으로도 달성할 수가 있죠.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라는 언어를 배워왔으니까요. 실제 우리나라는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된 주입식 교육으로 영어권 국가나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 중에서는 영어 성취도가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길 가다 외국인의 물음에 띄엄띄엄이지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죠. 일본이나 중국,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는 간단한 내용도 영어로 소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수능 입시 영어는 조금 다릅니다. 중학교부터 6년 내내 집요한 입시 공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영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 영어가 잘 못되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영어 공부를 시키다 보니 영어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내용도 국어 독서 지문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1등급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더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내신은 더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야 1등, 2등, 3등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수능 영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기를 바라는 영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능은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이고 여기서 수학은 학문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학문일까요? 바로 대학교의 학문입니다. 대학 수준의 공부를 위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수능 영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능 원서의 지문들은 해외 논문이나 어떤 기사들 그리고 칼럼 등에서 그 소스를 가져와서 만듭니다. 그러니 이 수능 영어 지문이야말로 교양 있는 미국인이 실제 사용하는 수준 높은 학문적 그림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단어들도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많습니다. 문장 구조도 대부분 공문의 분석도 쉽지 않습니다. 내용도
철학에서 심리학, 미학, 과학사 등등 다양하고요. 심도도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죠. 생활 영어처럼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영어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나는 왜 영어 공부를 하는가? 대답이 입시 영어라면 그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며 미리 영어의 장벽을 허문 친구들도 입시 영어가 되면 다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단어와 내용이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국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국어로 된 글도 분석이 안 되는데 영어로 된 비슷한 난이도의 글이 해석될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점점 문제 유형과 분석에 익숙해지고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죠. 단순히 외국 여행이라면 가볍게 영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유창한 영어는 아니라도 여행에 전혀 무리가 없는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무역 영어라면 무역 영어 교재를 한 권 마스터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어쩌다 보니 영어권 국가와 제대로 된 무역이 하게 되었다면 영어를 잘하는 통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몇십 년 전이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학파들도 많고 내가 그 사람만큼 잘할 자신이 없다면 영어가 유창한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이들을 자막 없이 보고 싶고 원어민과 격이 없이 대화하고 싶으신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미국에 가셔서 한 3년 한국인들 만나지 않고 살다 보면 들리기 시작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즉, 체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부대끼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 산다고 해서 간단한 생활 회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살면서 새로운 표현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문화도 익히셔야 되고 속담도 익히셔야 되고 유머도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한국인처럼 어울릴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사용해야 체화가 되겠죠. 고작 미드가 자막 없이 보고 싶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사회생활을 하며 시간을 쪼개서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정신건강상에도 그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이나 다른 취미를 즐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난 영어가 너무나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취미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국제대회 같은 곳에서 통역 자원봉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는 슬랭도 없고 표준화된 영어에 천천히들 대화가 가능하니까요. 또한 현대는 AI 시대입니다. 바로바로 번역도 되고 문서도 사진 한 장이면 바로 상호간의 언어로 바꿔줍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번역해주는 이어폰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띄엄띄엄 외국어를 배워 사용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소통이 정확하고 직관적입니다. 왜 영어를 힘겹게 배우려고 하시나요? 이 AI 시대에. 물론 입시 영어나 공무원 시험 영어의 경우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위한 토익 영어도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죠. 그런 토익 공부를 1년 이상씩 할 필요도 없습니다. 취업을 위한 점수대만 넘으면 되니까요. 등수가 매겨지는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어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만점 방지용 문제들이 가득하며 1등급은 다른 과목과 유사하게 4%대를 유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어렵게 낸다는 얘기죠. 영어를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언어가 아니라 그저 수험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의 글 하나하나는 참 좋은 글들이니까 대학 가서 원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실력이 느실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수험생이 아니라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신 역시 1년 내내 한마디도 쓸 필요 없는 삶을 살고 계시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해외여행에 조금은 편하게 영어로 의사소통하시길 바라시는 것이라면 가볍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 AI나 번역기의 발달로 의미 없어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가볍게 배운 언어로는 심오한 주제에 대한 어차피 불가능하고 숙소나 호텔 체크인, 상품 구매 등은 학창시절 배운 영어로도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영어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즐겁게 영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조금 더 실용적인 무언가에 쓰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공 행복합시다. 발음